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구 반대편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우리 한글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이야기를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편견과 오해를 딛고 일어선 한 여성의 눈물겨운 여정이자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가는 감동 실화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리나 푸트리라는 31세 인도네시아 여성입니다. 사회언어학자로 성공한 커리어우먼이지만 내면 깊숙이 숨겨진 상처가 있었어요. 바로 어린 시절 문자 없는 민족으로 겪었던 차별과 정체성 혼란이었죠. 그런 그녀가 어떻게 한글과 만나게 됐고 또 어떻게 한국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는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나 푸트리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남부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출신이에요. 지금은 자카르타에서 사회언어학자로 일하고 있지만 11년 전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제게는 글자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글자가 없었어요. 우리말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문자가 없었던 거죠. 상상할 수 있나요? 21세기에 태어났는데 문자가 없는 민족이라니. 어린 시절이 정말 괴로웠어요. 학교에 가면 인도네시아어로 된 교과서만 있었고 집에서 쓰는 우리말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리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선생님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우리말로 생각하는 걸 인도네시아어로 표현해야 했기 때문인데 그땐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죠. 더 힘든 건 아버지였어요. 라오데 무스타파. 제 아버지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30년간 교사로 일하셨는데 매일 집에 오시면 한숨만 내쉬셨어요. 아리나야, 아버지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제대로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 로마자로 억지로 우리말을 쓰려니까 발음도 이상하고 이게 과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늘 깊은 좌절감이 배어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교육자로 살아오셨는데 정작 우리 민족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시달리셨던 거죠. 2023년 여름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푸트리 박사님, 찌아찌아족 문맹 퇴치 프로젝트를 맡아주시겠습니까? 같은 민족 출신이시니까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텐데요. 9만 명의 찌아찌아족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맹 문제, 고유한 언어는 있지만 적절한 문자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점점 인도네시아어만 쓰게 되고 우리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 고통을 우리 민족 아이들이 지금도 겪고 있구나. 네, 하겠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학자로서의 사명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정말 막막했어요. 도대체 어떤 문자를 써야 할까요? 로마자는 이미 시도해봤지만 한계가 너무 많았고 아랍 문자도 찌아찌아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하기엔 부족했죠. 밤마다 자료를 뒤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언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할까?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라틴 문자로 찌아찌아어를 표기하는 시범 사업을 5개 마을에서 진행해봤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우바우시 소라울리오 마을의 이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 글자로는 우리 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바바와 빠빠가 똑같이 써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랬어요. 찌아찌아어에는 미묘한 자음의 차이가 있는데 라틴 문자로는 그걸 구분해서 쓸 방법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복잡한 자음 조합들은 아예 표기 불가능했죠. 아랍 문자는 어떨까 싶어서 시도해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부톤섬의 다른 언어인 월리오어에서 변형된 아랍 문자를 쓰고 있어서 친숙하긴 했지만 찌아찌아어의 모든 자음을 표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개월간의 시범 교육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학습 속도가 너무 느렸고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글자를 왜 배워야 하는 거죠? 차라리 아이들 인도네시아어나 더 잘 가르치는 게 낫겠어요. 20대 젊은 엄마들의 이런 반응이 늘어나면서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마을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괜히 쓸데없는 일 시키는 거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왔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깊은 좌절에 빠지신 거예요. 75세가 되신 아버지는 이 프로젝트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셨거든요.
내 딸이 우리 민족의 언어를 살려낼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계속되는 실패를 보시면서 또다시 깊은 절망에 빠지셨어요. 아리나야,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교사로 산 40년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글 하나 못 배우는 걸 보면 내 딸마저 실패하면 우리 찌아찌아어는 정말 끝인 것 같구나. 아버지의 어깨가 점점 구부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우리 민족 전체의 존재와 정체성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밤마다 자료를 뒤지면서 생각했어요. 전 세계 어떤 문자 체계를 써도 찌아찌아어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우리 언어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운명의 만남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려. 2023년 10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언어학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어요. 사실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십 개의 논문을 읽고 유럽,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했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세미나 첫날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학자들의 발표였어요. 둘째 날 오후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국인 연구자의 발표가 있더라고요. 한국,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이 동남아시아 언어학 세미나에서 뭘 발표한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 정도로 여겼거든요.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피상적인 문화나 만들고 진짜 학문적으로 뭔가 대단한 게 있을까 싶었죠. 게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서구 중심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했던 역사 때문에 서구 열강의 언어와 문자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영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이런 언어들이 고급이고 선진적이라고 여겼던 거죠. 한국어나 한글, 그냥 아시아 언어 중 하나겠지. 별로 특별할 것도 없을 텐데. 하지만 호기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실 맨 뒤쪽에 앉아서 들어봤죠. 발표자는 강태준이라는 34세의 젊은 언어학자였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음성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이었는데 발표 제목이 좀 거창했어요. 한글의 음성학적 우수성과 다언어 표기 가능성에 관한 연구. 또 자기 나라 문자 자랑하는 건가? 속으로 코웃음 쳤어요. 그런데 발표를 듣다 보니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닙니다. 조음 기관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자질 문자죠.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형태를 본뜬 겁니다. 뭔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문자들은 그냥 소리와 기호를 임의로 연결한 건데 한글은 실제 발음하는 입모양을 글자에 반영했다는 거예요. 특히 한글은 복잡한 자음 조합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서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복잡한 음성 체계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이라니 찌아찌아어가 바로 오스트로네시아어족에 속하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어요. 혹시 찌아찌아어라고 들어보셨나요? 강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언어 맞나요? 정말 흥미로운 음성 구조를 가진 언어예요. 특히 자음 클러스터가 복잡해서 표기하기 어려운 언어로 유명하죠.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우리 찌아찌아어를 알고 있다니. 저희가 지금 문자 표기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한글로 가능할까요? 그때 강태준의 대답이 너무나 확신에 찼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한글이 찌아찌아어 표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일 수도 있어요. 복잡한 자음 조합부터 미묘한 모음 변화까지 모든 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좀 무시했다고 해야겠네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이란 나라가 뭘 알겠어. 우리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언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 네덜란드, 영국 같은 선진국의 언어학자들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 사람이? 감사하지만 좀 더 검증된 방법들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강태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그 한마디가 제 인생과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려. 세미나에서 돌아온 후 3개월이 더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시범 교육에 참여했던 5개 마을 중에서
세계 마을이 포기를 선언했거든요. 아리나 선생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울 시간에 차라리 컴퓨터나 영어를 가르치는 게 낫겠어요. 란테뱅갱 마을 이장님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마을이었는데 정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프트리 박사님, 프로젝트 시작한 지 6개월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네요. 예산 집행도 계속 지연되고 언제까지 연구만 하실 건가요? 담당 공무원의 말에서 불만이 역력했어요. 이 여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소리만 쳤나? 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평소처럼 마을 회관에서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대요. 찌아찌아어 교육 문제에 대해서요. 그런데 갑자기 내 딸마저 실패하면 우리 찌아찌아어는 정말 끝인가 보다. 라고 중얼거리시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모셔갔더니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교육자로서의 자존심과 민족의 언어에 대한 책임감이 아버지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병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아버지한테 희망을 드린다고 해놓고 결국 더 큰 상처만 드린 건 아닐까? 그때 아버지가 미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리나야, 아버지가 너무 욕심이 컸나? 우리 찌아찌아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혹시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 그때 문득 강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세미나에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던 그 표정이요.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강태준에게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10월 세미나에서 배웠던 아리나 푸트리입니다. 혹시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한글이 정말 우리 찌아찌아어에 적합한지요. 전화 너머로 강태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한글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2024년 2월 14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심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온 것도 있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이 나라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한국에 도착해서 첫 인상은 정말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나라구나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속마음은 회의적이었죠. 겉모습이 좋다고 해서 그들의 문자가 우리 언어에 맞을 리는 없을 텐데. 강태준이 공항에 마중 나와서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리나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정말 뜻깊은 일주일이 될 거예요. 첫날 저녁, 호텔에서 강태준과 한국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아리나 씨, 찌아찌아어에서 가장 표기하기 어려운 소리가 뭔가요? 복잡한 자음 조합들이요. 예를 들어 펜포, 펜처 같은 소리들은 로마자로는 도저히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강태준이 종이에 뭔가를 써서 보여줬어요. 한글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늪, 롯 이런 식으로요. 모든 자음이 명확하게 구분되죠. 정말 신기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발음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 날, 강태준이 처음 데려간 곳은 서울의 한국어학당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수업을 참관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베트남에서 온 20대 여성이 한글로 베트남어를 표기하고 있었거든요. 신짜오를 신짜오로, 까먼을 깜언으로 쓰고 있었는데 베트남어 특유의 성조까지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한글을 배운 지 얼마나 됐나요? 기초반은 한 달 정도, 저분은 중급반이니까 3개월 정도요. 강태준의 대답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찌아찌아 아이들이 라틴 문자로 3개월 배워도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한글로 쓰니까 베트남어 발음이 더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 학생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필리핀에서 온 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타갈로그어의 복잡한 자음 조합을 한글로 완벽하게 표기하고 있었거든요. 후무스타카를 꾸무스타카로, 살라마트를 살라마드로 정확한 발음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세종학당이었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는데 단 몇 주 만에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머니,
정말 쉬워요? 제가 물어봤더니 72세 베트남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쉬워요. 한글은 정말 쉬워요. 우리 베트남 글자보다 훨씬 배우기 쉬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강태준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리나 씨,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1446년에 쓰여진 한글 사용법 설명서죠. 고문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보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거고, 놓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무은 입술이 닫힌 모양이고요. 이건 정말 과학 그 자체였어요. 15세기에 이미 이렇게 체계적인 음성학 이론을 바탕으로 문자를 만들었다니. 서구에서 음성학이 발달한 건 19세기인데 한국은 그보다 400년이나 앞서 있었던 거죠. 강태준의 말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동안 서구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게 얼마나 무지한 편견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강태준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문맹률 변화 통계입니다. 1945년 해방 당시 78%였던 문맹률이 1970년대에는 거의 0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단 25년 만에 이룬 성과라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이게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강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쉽게 배울 수 있고 정확하게 발음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문맹 퇴치가 이렇게 빨리 가능했던 거죠.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 그리고 과학적 사고가 결합된 놀라운 창조물이었던 거죠. 아리나 씨, 저희 조상들이 500년 전에 이미 언어 평등을 실현한 거예요. 양반이든 평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죠.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 딸깍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찾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부톤섬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한글을 찌아찌아어 표기 문자로 도입하는 거였죠. 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만 해도 처음엔 그렇게 편견을 가졌었으니까요. 첫 번째 마을 회의는 바우바우시 소라울리오 마을에서 열렸어요.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는데 예상대로 거센 반발이 있었죠. 한국 글자라고요? 우리가 왜 다른 나라 문자를 써야 하죠? 40대 아버지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 되는 건가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뭐라고 할까요? 로마자도 외국 문자 아닌가요? 아랍 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언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뒤쪽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는 분이 계셨어요. 아버지였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힘겹게 앞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4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글을 못 배우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번엔 정말 희망이 보여요. 무스타파 선생님, 마을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원로셨거든요. 제 딸이 한국에서 직접 확인하고 왔어요. 한글이 얼마나 쉽고 정확한 문자인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시다. 아버지의 간절한 말씀에 마을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쉬운지.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보세요. 보은 혀뿌리 모양, 놓은 혀끝 모양을 본뜬 거예요. 간단한 시범 수업을 시작했죠. 우리 찌아찌아어로 물을 뭐라고 하죠? 우에.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그럼 한글로는 우에라고 쓰면 돼요. 정확한 발음 그대로요. 8살 꼬마 사리가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쉬워요. 우리말이 이렇게 예쁘게 써지네요. 불과 30분 만에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도 놀라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한국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70세 할머니도 몇 주 만에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조상들이 쓰던 문자도 아닌데 이게 맞나요? 우리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문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말, 우리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정확하게 전하는 거죠. 지금처럼 문자가 없으면 우리 언어가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한글로 기록하면 영원히 보존할 수 있어요. 몇 시간의 설득 과정을 거쳐 드디어 결정이 났어요. 시범적으로 한 달간 한글 교실을 운영해보자는 거였죠. 10명의 아이들과 5명의 어른이 참여하겠다고 하네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민족 언어를 살려낼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한글 교실이 시작된 지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처음 15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이 5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 저희 마을에서도 한글 수업 좀 해주세요. 란테뱅갱 마을에서 온 대표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기를 선언했던 그 마을이었는데 무엇보다 아이들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12살 사리가 어느 날 제게 편지를 보여줬는데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아리나 선생님, 저 이제 할머니한테 편지 쓸 수 있어요. 순수한 찌아찌아어로 쓰인 편지였는데 한글로 표기하니까 할머니도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손자와 할머니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거든요. 할머니는 찌아찌아어만 아시고 사리는 학교에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서 서로 언어가 달랐던 거죠.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글로 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어른들에게서 나타났어요. 70세 할아버지 라 외가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한글로 써서 전해주는 모습, 35세 어머니와 5대가 찌아찌아 전통 요리법을 한글로 꼼꼼히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아리나 선생님, 신기해요.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를 이제 글로 쓸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영원히 전해줄 수 있겠어요. 와, 5대의 말에 제 눈이 촉촉해졌어요.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우리의 이야기들이 드디어 문자로 기록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나타났어요. 아리나야, 40년 교사 생활에서 이렇게 보람을 느낀 적이 없다.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을 한글 교실 준비를 도와주시고 저녁에는 어른들을 위한 특별 수업도 진행하셨거든요. 이제야 진짜 교육을 하는 기분이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로 생각하고 우리말로 글을 쓰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이 쓴 찌아찌아어 일기장을 보며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교육자로서의 자존감과 보람을 되찾으신 거죠. 3개월 후에는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찌아찌아어를 촌스러운 할머니 말이라고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우리말로 시를 써봤어요. 18세 청년 아비딘이 보여준 시를 읽고 정말 놀랐어요. 한글로 쓰인 찌아찌아어 시였는데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마을 곳곳에 한글로 표기된 찌아찌아어 간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소라울리오 마을을 소라울리오 마을로, 바오바오 시장을 바오바오 시장으로. 우리말이 당당하게 거리에 등장한 거죠. 젊은 연인들이 찌아찌아어로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어요. 20세 연인 리스키와 누르아이다가 한글로 쓴 사랑 편지를 보여줬는데 정말 로맨틱했어요. 우리 언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누르아이다가 말했어요. 한글로 쓰니까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6개월 후였어요. 마을 최고 원로이신 85세 라 5대 알리 할아버지가 평생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서사시를 한글로 기록한 책이 나온 거예요. 찌아찌아 영웅 이야기라는 제목의 그 책을 받아들고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제 우리의 문화유산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리나 선생님 덕분에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영원히 살아남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년 후 정말 꿈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인도네시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 성공을 국제사회에 발표한 거예요. 소수민족 언어 보존의 혁신적 모범 사례. 교육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 프로젝트를 극찬했어요. 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 교류와 상호 존중의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요. 더 놀라운 소식이 연달아 터졌어요. 수마트라의 바타크족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찌아찌아족처럼 한글을 도입해보고 싶다면서요. 칼리만탄의 다야크족, 술라웨시의 토라자족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쏟아졌어요. 아리나 선생님, 전국에서 연락이 와요. 제 조수 리나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15개 부족에서 한글 교육을 요청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나의 성공 사례가 도미노처럼 퍼져나가는 거였죠. 그해 10월, 저와 강태준은 함께 국제언어학 연례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게 됐어요. 전 세계 30개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참석한 자리였죠. 찌아찌아족 한글 도입 성공 사례 소수민족 언어 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목부터 거창했지만 발표 준비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1년간의 모든 과정을 데이터와 사진, 영상으로 정리했거든요. 발표 당일 대형 강의실이 가득 찼어요. 정말 한글로 다른 민족 언어를 표기할 수 있나 하는 호기심 때문이었을 텐데요. 제가 먼저 찌아찌아족의 현실과 문제점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 강태준이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발표했죠. 마지막에 1년간의 성과를 보여줬는데 정말 대박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가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한글의 과학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보급이 아니라 문화 부흥 운동이네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교수도 극찬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온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다른 소수민족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강태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글의 표기 범위는 거의 무제한이에요. 어떤 언어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전 세계 학자들이 보여준 관심과 찬사는 정말 대단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과 한글을 무시했던 제 과거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렇게 훌륭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뉴욕타임즈에서 우리 이야기를 일면에 실은 거예요. 한국의 문자가 인도네시아 소수민족을 구하다. 기사를 읽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와 제 이야기, 마을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까지 모든 게 자세히 소개됐거든요. CNN, BBC, NHK, 전 세계 언론이 우리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글 세계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2024년 12월 정말 뜻깊은 여행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였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어요. 세종대왕님, 저는 동상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드신 한글이 저희 찌아찌아족의 언어를 살려주었어요. 차가운 12월 바람이 불었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어요. 아리나 씨 덕분에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강태준이 말했어요. 세종대왕님이 꿈꿨던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정말 실현된 거네요. 동상 아래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500년 전 세종대왕이 느끼셨던 그 마음을 저도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기 민족의 언어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려는 간절한 마음을요. 지금 부톤섬에는 25개 마을에서 한글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요. 3,000명이 넘는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배우고 있고 매년 한글로 쓰인 찌아찌아어 책들이 출간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78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세요. 매일 아침 마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야 진짜 교사가 된 기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리나야, 아버지가 40년 교사로 살아온 보람을 이제야 느낀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로 꿈을 쓰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됐으니까. 더 놀라운 소식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글현지어 표기법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거든요. 전국 120개 소수민족 언어의 한글 표기법을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아리나 박사님이 초대 소장을 맡아달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한때 한국과 한글을 무시했던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서구 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정작 아시아의 보석 같은 문화를 외면했었죠.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 진정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글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고 우리 민족의 언어를 구할 수 있었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들이 있어요. 문자가 없어서, 기록할 방법이 없어서 조용히 쓰러져가는 소중한 언어들이요. 하지만 이제 희망이 있어요. 한글이라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가 있으니까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심어놓으신 그 사랑의 씨앗이 지금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한국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전 세계 소수민족들의 언어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의 열쇠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마세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요.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민족들이 한글의 품에 안길 거고 더 많은 언어들이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세종대왕이 꿈꿨던 그 세상, 모든 사람이 쉽게 배워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한글아, 고마워.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한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세종대왕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한글의 기적이 계속되는 순간이고요. 여러분도 한글을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주세요.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문자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찌아찌아족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